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새 제안을 전격 제시해 구호 패키지 협상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 사태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유권자 40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대선 투표율이 1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를 완료했다고 선언하고 선거 전 복귀를 밝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승객 100여 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메트로 전철의 객차가 끊어져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새 제안을 전격 제시하며 4천억 달러 차이로 좁히고 나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명간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주 구호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의 부활과 소급 제공,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이 모두 10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조 달러 안팎의 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최종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로 올린 새 제안을 전격 제안하고 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최후 끝내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논객 러시 랭버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더 큰 패키지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며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보다 더 큰 구호 패키지를 통해 잘못 없는 미국민들에게 돈을 보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a bigger stimulus package, frankly, than either the Democrats or the Republicans are offering. I'm going the exact opposite now, okay? I would like to see a bigger package. I'd like to see money going to people. It was not their fault. 레리 쿠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안에서 더 올린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새 제안을 승인했다며 스티브 무르신 재무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공식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르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대화에서 당초보다 2천억 달러 올린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새 제안을 공식 제시하고 마지막 끝내기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1조 8천억 달러와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 사이에는 4천억 달러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딜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협상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We're at the table. We want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We've made some progress. We're exchanging language.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제안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최종 결단에 따라 2조 달러 안팎에서 최종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안팎으로 최종 타결되면 미국민 1억 7천만 명은 이르면 21일이나 늦어도 28일에는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부양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에서는 3,400달러씩 입금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600만 실직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돼 9월 13일부터 소급해 2021년 1월 1일까지 제공하게 될 것이지만 기존의 600달러보다는 낮은 500달러 안팎으로 타협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1차에 받았더라도 2차로 PPP를 다시 신청해 종업원 급여를 사실상 무상 지원받고 15만 달러 이하의 융자금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탕감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 사태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최악의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포함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내년 초에는 5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장기 실직자들의 심각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현재 240만 명으로 늘어난 데다가 연방 실업수당마저 소진되고 있어 최악의 생활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은 지난 4월에는 100만 명 이하였으나 계속 늘어나 현재는 24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든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2월에 비해 380만 명이나 적고 식품 서비스 업종에서는 230만 명이 떨어져 이들 두 업종에서 장기 실직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장기 실직자들은 2021년 초에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규모는 적어도 390만 명, 많게는 5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젠디 무디스의 유명한 경제 분석가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내년 초에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고용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 실직자들에게는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26주 동안만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연방 실업수당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수당마저 끊기게 되면 그간 모아놓은 저축을 허물어 쓰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동차나 내 집을 비롯한 재산을 처분해 버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 실직자들이 많아지면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급감하게 되고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회복은 급속 냉각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에게 각 주별 26주에다가 13주 동안 추가로 제공하는 연방 실업수당부터 부활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조속히 확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유권자들 중 40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대선에는 약 3,3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한 것에 비해 코로나 사태로 올해 대선에서는 8천만 명 정도가 우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 대선에는 약 1억 5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인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투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 달 3일 대선 투표율이 1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 데이터를 수집하는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선거일을 4주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4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는 2016년 7만 5천 명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선거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 대학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주에서 조기 우편 투표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초기에 사전투표 참가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대선에는 약 1억 5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65%를 차지하며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보고된 투표율은 31개 주에서 나온 것이라며 더 많은 주가 조기에 직접 투표를 시작하고 향후 몇 주 안에 부재자 우편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그 숫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6개 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일정 수준의 조기 현장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기 또는 우편 투표의 총수는 2004년 약 2,500만 개에서 2016년에는 5,700만 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격전지 플로리다주에서는 민주당은 240만 개 이상의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하고 28만 2천 개를 우편으로 보냈으며 공화당원들은 약 170만 개를 요청하고 14만 5천 개 이상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5%가 이미 투표했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2%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주당원의 약 58%, 공화당원의 40%가 조기 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올해 조기 투표율은 2016년 대선에 비해 거의 23% 더 높게 나타났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17%, 위스콘신주는 약 15%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편 투표가 확대되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편함이 탈취되고 투표 용지가 위조, 불법 인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도 엉뚱한 주소지로 가거나 투표 의사가 없는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가 돌아다닐 수 있어 투표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선거개혁위원회도 부재자 투표는 투표자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우편 투표를 하면 투표 매수 행위를 적발하기 힘들고 양로시설의 노인들은 압력과 협박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입원 치료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플로리다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전에 복귀하기로 결정해 일각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무리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주치의가 토요일 유세부터 대중 활동이 가능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선거 전 복귀를 둘러싸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완료했다고 선언하고 토요일 플로리다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전에 복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주치의의 대중활동 가능 진단이 나오자마자 선거 전 복귀를 공표했습니다. 숀 콜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치료를 마쳤으며 회복 상태를 바탕으로 토요일부터 대중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다가 사나흘 만에 퇴원한 후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회복되고 있으며 항체도 생긴 것으로 백악관 의료진과 참모진들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열흘이나 선거전을 중단했기 때문에 10월 1일 확진 판정으로부터 꼭 열흘 후인 10일부터 선거 전에 복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보건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완치와 항체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과 양성에서 다시 음성이 됐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중 유세에 나서는 것은 건강 상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어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권자들과 관계자들의 감염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마지막 시기인데다가 코로나를 본인 스스로 물리친 모습으로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더욱 강력한 최후 승부에 나설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메트로 전철이 오늘 유니온 스테이션 부근에서 객차가 분리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철에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승객들은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으나 2시간이나 전철 안에 갇혀 있다가 대피했고 레드라인의 운행은 2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전철 레드라인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00여 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메트로 전철의 객차 8량 가운데 2량의 연결이 끊어져 분리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2시 21분쯤 유니온 스테이션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8량의 객차 중에 2량을 잇고 있던 장치가 끊어지면서 굉음을 내고 분리됐습니다.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엄청난 굉음이 난 후 모든 것이 스탑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가 서행 중이었기 때문인 듯 다행히도 승객과 승무원들의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으나 103명의 승객들은 철로에 그대로 있었던 전철 객차 안에서 2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비상요원들의 안내로 전철 승객 100여 명은 오늘 오후 2시 40분 걸어서 유니온 스테이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레드라인의 일부 구간의 운행은 2시간 이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를 접수받은 워싱턴 DC 소방당국과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대거 출동했으나 부상자가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승객들이 걸어서 유니온 스테이션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비상당국은 해당 선로에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승객 100여 명이 걸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전철 객차가 왜 분리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평생을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물 처음에 들어올 적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매일 마시는 물. 이제 물도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건강에 좋은 생수를 찾기도 합니다. 단순한 갈증 해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건강에 좋은 생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지역의 천연 광천수를 미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한 물이에요, 정말. 한 달만 마셔보면은 전혀 없어도 딴 물. 딴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마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물이니까 그렇게까지 말 안 하고 정말 괴로워요. 딴 물 절대 못 마십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특별한 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신비의 원석, 게르마늄이 함유된 천연 미네랄 워터 G48 내추럴 게르마늄 워터. 미국 FDA에서도 게르마늄 함유량을 인정받은 G48 워터에는 내추럴 게르마늄이 48.2pp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산 샘물에서 G48로 성분은 그대로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게르마늄 좋은 건 다들 아시지요? 게르마늄 성분은 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동시에 독소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당뇨가 있었는데요. 공복에 그 수치가 390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7개월을 먹고 나서 아주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변비가 좀 있었었는데 2주일을 먹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저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먹으면서 벌써 먹으면 20분 내로 느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금방 가게 되고 그 기존에 있던 당뇨는 전에 치료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물이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서 이 G48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는 있어요. 또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순도 높은 게르마늄이 음용 후 약 20시간 내에 인체 내에 있는 독소 오염물질, 중금속 등과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천연 광천수는 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깨끗한 수원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기존의 물들은 2m, 16m, 26m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4개월만 비가 안 와도 물줄기가 벌써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 물은 205m에서 나오는데 그 산 전체가 맥반석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넓은 산이 맥반석으로 되어 있는 산은 전 세계에서 그 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100년이 가도 평생 그 균이 맥반석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답니다. G48은 한반도의 등뼈인 태백산 대간, 강원도 홍천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작산의 약수봉이 수치원입니다. 5m, 16m, 25m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G48은 산 전체가 맥반석으로 되어 있는 205m 지하에서 나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날씨와 상관없이 깨끗한 지하수, 변질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타상품과 비교되는 물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샘물로 불렸던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G48에도 들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 마시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변을 볼 적에 그 힘이나 굵기가 좀 많이 틀리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 전립선 쪽에 많은 효능을 좀 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약산워터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김원영 대표의 열정은 그녀의 사업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G48은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식음료 품평기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물맛을 인정받으며 2 골드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약산물은 미국 FDA와 일본 게르마늄 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약산 G8은 수천 년 동안 맥반석 광맥을 타고 녹아내려 게르마늄, 세라늄, 규소, 칼슘, 마그네슘, 중탄산 등 인체에 매우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9년 전에 FDA에서 과학적으로 전부 입증을 받았어요. 그게 FDA에서 입증을 안 받으면은
미국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물이 들어오는 거는요, 엄청 힘들어요. 뉴욕에 들어오면 전 세계가 통과됩니다. 예, 기네스북에는 2년 전에 입증이 됐어요. pH 7.5의 약 알칼리성을 지닌 물로 몸의 독소를 양산하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억제해 인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밸런스로 맛을 완성시켰습니다. 물 분자 클러스터가 작아 인체의 흡수가 빠르며 물이 가장 맛있는 경도 50의 수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의 세기를 말하는 경도는 물의 맛과 목넘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G48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수차례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보냈습니다. 좋은 물, 외길을 달려 이제 미국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진 뒤 물의 효능을 체험한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면서 건강에 좋은 물, 맛있는 물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